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진한과에서 이어지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코난 초반부에서 추천할 만한 에피소드들을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번화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렸던 심포니오 연쇄살인사건 이후로 추천할 만한 레전드 에피소드들을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별로인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며 레전드라고 생각했던 에피소드가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새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했는데 제가 만들었었던 너무나 무서웠던 에피소드에서 언급한 에피소드들은 일부러 빼고 말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11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애니로는 188화, 만화책으로는 26권에 나온 에피소드인 목숨을 건 부활이란 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코난에서 남도일이 나오면 재미없게 만드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치트키 같은 소재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의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목숨을 건 부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땀 흘리면서 거의 다 죽어가는 좀비 마냥 등장해가지고 추리 한번 갈겨주고 바로 퇴장했다던가 최초의 사건이라면서 꿈처럼 등장했을 때가 다였는데 이 목숨을 건 부활편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 못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도일이 등장이 극적이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라니가 코난을 남도일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난이 있는 상황에서 도일이까지 동시에 등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라니가 코난을 의심하는 상황이 거의 없게 되었고, 코난과 남도일은 다른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는 미라니와 같이 연기를 하던 검은옷의 기사가 대사가 없고 원래 아라이데 선생이 하기로 했던 역할이었는데, 아라이데 선생은 다른 곳에 있었어가지고 독자들은 저게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던 시점에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투구를 벗고 남도일이 등장하는 장면은 가히 관상에서 수양대군의 등장씬과 더불어 역대급 등장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님 말고 목숨을 건 부활이 레전드인 이유는 도일이 등장이란 큰 이유도 있지만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얽혀있어서 레전드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톡신 4869 해독제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 두 번째로는 남도일인 상태로 이틀 정도를 견뎠다는 점, 세 번째로는 벌레단이 남도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공을 세웠다는 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공을 세운 거긴 한데 과정을 보면 뒤통수로 후라이팬으로 아무튼 목숨을 건 부활이란 편은 코난을 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레전드 에피소드일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2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애니로는 184화에 나오고 만화책에 실려있지 않은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에피소드 저주받은 가면은 차갑게 웃는다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면을 소재로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코난 일행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섬뜩하게 생긴 가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커가지고 봐서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어릴 때 저 가면을 봤을 때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 에피소드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마다 저 섬뜩하게 생긴 가면이 시체 주위로 흩뿌려져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 좀 소름이 돋습니다. 이 소름 돋는 사건을 코난이 점점 풀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인이 잡히게 되는데, 살인의 트릭이나 살해의 동기 같은 것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만화책이 없는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에피소드는 대부분이 좀 이상한 게 많은데, 이 저주받은 가면은 차갑게 웃는다라는 에피소드는 너무나 잘 만든 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으로는 219화, 만화책으로는 30권에 나오는 모여드는 명탐정들 쿠도 시니치대 궤도 키드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랑 만화책이랑 살짝 다르게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으로는 만화책이 없던 궤도 키드와 남도일의 첫 만남 스토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뭔가 이때는 남도일이 주인공이 아니라 키드가 주인공이고 남도일이 키드의 라이벌 같은 구도로 나와가지고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 에피소드는 키드의 초대로 각 지역의 명탐정들이 모여서 사건을 푸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재밌는 이유는 모여든 명탐정들이 한 명씩 죽어가면서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설 중에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분이 쓰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모여드는 명탐정들이라는 에피소드는 이 책의 내용을 좀 인용한 것처럼 아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또한 이 에피소드는 스토리상으로도 정말로 중요한데, 검은 조직의 보스인 카라스마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언급된 에피소드라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키드의 라이벌인 하쿠바 사구루라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코난뿐만 아니라 머리를 꽤나 쓴다 하는 인물들이 다 모여서 협력하는 내용이 흥미롭게 흘러가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에피소드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4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으로는 222화, 만화책으로는 28권에 나오는 그리고 인어는 사라져버렸다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었던 건데 아주 재밌습니다. 저희의 코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월간과 그리고 인어는 사라져버렸다라는 에피소드를 고를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인어섬이란 곳에 영생을 얻게 해주는 듀공의 화살이 있고 그 화살을 얻을 수 있는 축제가 오늘 열린다 라는 것을 알려주며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살에 욕심이 있었고 그 화살을 얻은 사람 중 하나가 시체로 발견이 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얼핏 보면 그냥 코난에 흔히 나오는 클리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깨버리듯이 첫 번째 시체가 굉장히 섬뜩하게 나옵니다. 어떤 절벽에 걸린 채로 흔들흔들거리면서 시체가 발견되는데, 이 에피소드의 제목처럼 소름 돋는 인어마냥 생겨가지고 저절로 여분의 팬티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에서 풍기는 분위기도 무섭지만 이 사건의 백미는 바로 마지막 반전 부분에 있습니다. 뭔지 알려드리면 만약 이걸 안 보신 분들이 처음 보실 때의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안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에피소드를 봤을 때 마지막 반전 보고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반전 외에도 인성이가 가영이를 구해주는 장면이라던가 코난이 사건의 진상을 믿지 못하는 인성이에게 전해주는 명대사 등등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레전드 에피소드입니다. 만약 보셨다면 한 번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 15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으로는 238화, 만화책으로는 29권에 나온 세계의 K 사건이란 편입니다. 이것은 코난이 존경하는 축구선수가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도 정말 당연하게도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코난이 존경하는 축구
축구 선수였습니다. 인성이는 이 사실을 코난에게 말해줬지만 코난은 절대 믿지 않으려고 했고 혼자 증거를 찾겠다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코난을 보며 인성이는 불가능한 것들을 모두 소고했을 때 남는 진실이 아무리 믿기 힘든 것일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다 라고 그리고 인어는 사라져버렸다 편에서 코난이 했던 명대사를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코난은 축구 선수가 범인이 아닌 증거를 찾아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축구 선수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게 됐고 절망하며 축구 선수에게 다가가서는 자백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사건 자체는 그렇게 치밀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데 코난이 존경하는 축구 선수에게 자백하라고 말하는 장면이라던가 그 축구 선수가 범인일 리가 없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처음 보는 코난의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나름 신선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으로는 286화, 만화책으로는 35권에 나오는 남도일 뉴욕 사건이란 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남도일이 나오는 편은 웬만하면 재밌습니다. 이 편 역시 남도일이 나오기도 하며 중간에 겁나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사람 죽인 정신 나간 여자가 있는 것 빼고는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주친 은발의 연쇄살인마에게 남도일이 사람을 죽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살리는 데는 이유가 없다 라는 명대사를 날리는데 이 명대사는 제가 명탐정 코너에서 제일 좋아하는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사 말고도 이 에피소드 전체의 풍기는 우울한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이기도 하고 샤론 빈야드와 이상윤이 나오는 등 코난의 스토리라인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서 꼭 봐야 하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다음 17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으로는 304화, 만화책으로는 36권에 나오는 흔들리는 경시청 1200만 명의 인질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작가님이 말씀하시길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에피소드가 레전드인 이유들을 몇 개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곳에 일회용으로 등장하는 마치다 진페이, 한국어로는 송보인이랑 형사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애초에 잘생기기도 했고 친구의 복수를 위해서 테러범을 잡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장소에 있을 폭탄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본인이 희생하는 장면, 오형사에게 아련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등등 이 송형사는 한 번만 등장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많은 임팩트를 남기며 퇴장을 합니다. 송형사의 죽은 덕분에 독자들은 이 흔들리는 경시청에 더 집중하게 되고 앞으로의 사건이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두 번째로 레전드인 이유는 이 송형사의 죽음 때와 비슷한 사건이 2년 뒤인 현재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2년 전에는 송형사 혼자서 그 폭발을 지켜봤다면 현재에는 신형사와 코난이 그 폭발 장소에 들어가게 되고 둘이서 그 폭발을 막게 됩니다. 물론 코난이 주인공이라 안 죽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형사와 아름이가 아련하게 신형사와 코난의 이름을 외치는 장면과 코난이 신형사에게 저 세상에서 본인의 정체를 알려준다고 하는 장면 등등은 진짜로 얘네가 뒤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질 듯 안 이어진 오형사와 신형사 커플이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도 있고 제한 시간 안에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어느 만화에서든 재밌는 소재로 쓰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경시청 에피소드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뭔가 쫓기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몰입하게 될 것이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8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으로는 345화, 만화책으로는 42권에 나오는 검은 저주가의 정면 승부, 만화리밤 더블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검은 저주가 연관된 에피소드는 이 목록에 안 넣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검은 저주가 관련된 에피소드는 코난 전체 에피소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레전드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서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화리밤 에피소드는 중간에 벌어진 사건도 흥미롭게 흘러가고 지금까지 쌓았던 베르무트에 대한 떡밥이 풀리는 에피소드이기도 하면서 도일이가 보름달 아래에서 붕대를 풀고 등장하는 장면은 앞서 목숨을 건 부활에서 가면을 벗고 등장하는 장면 뺨을 후려버릴 정도로 간지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하는 레전드 에피소드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베르무트가 쓰러져 있는 미란이에게 Move it 엔젤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 이 에피소드는 검은 조직이랑 연관돼서 봐야 하는 에피소드가 아닌 이 에피소드 자체가 레전드이기 때문에 봐야 하는 편입니다. 만약 보셨더라도 오늘 한번 다시 보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다음 19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으로는 356화, 만화책으로는 44권에 나온 궤도키드의 경이로운 공중보행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검은 조직의 베르무트에 대한 떡밥을 푸느라 잠시 키드가 잊혀졌나 싶었는데 이 편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뒤 보는 독자들도 놀랄만한 공중보행을 선보여서 레전드인 에피소드입니다. 이전에 만화리밤 에피소드에서 도일이가 보름달 밑에서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호강시켜줬다면 이 편에서는 키드가 보름달 밑에서 등장해가지고는 사람들의 눈을 호강시켜줍니다. 이 에피소드는 키드가 공중에서 등장하는 장면이나 공중을 걷는 장면 자체가 레전드이기도 하며 코난과 제대로 된 대결을 16권 이후로 처음 했다는 것에서 더 의미가 깊은 에피소드이기도 해서 반드시 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여기 마술 트릭이 준내 복잡해서 머리가 좀 아파요. 그냥 키드가 리얼 마법사에서 공중을 걸었는데 코난이 되도 않는 이유로 딴지를 걸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으로는 385화, 만화책으로는 46권에 나오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불협화음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검은 조직과 연관되어 있어서 재밌던 게 아닐까 하고 다시 봤는데 검은 조직이란 것을 제외하고 봐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코난 에피소드에서 음악이 나온다면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월광이 있죠. 또 보면 여기서 나오는 범인이 좀 반전입니다. 전혀 살인 같은 거 안 하게 생기기도 했고 하는 행동도 범인 같지 않았는데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범행에 대한 자백을 할 때 좀 소름이 돋습니다. 뭐 불협화음 때문에 일부러 안 죽였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불협화음 때문에 그랬다는 게 소름이 돋아가지고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지게 된 것 같더라고요. 또한 피해자로 나오는 사람 중에 아야네란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좀 소름 돋게 나와가지고 이 에피소드를 레전드 에피소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이렇게 또 10편을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코난이 길긴 기네요. 다음 편에서 더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레전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저번 영상은 4분의 1, 이번 영상은 4분의 1에서 4분의 2 지점까지의 레전드 에피소드를 소개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코난 레전드 에피소드들은 초반에 좀 몰려있어가지고 아마 후반에는 소개할 부분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했던 에피소드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만약 빠뜨렸던 것이 있다면 댓글로 추가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